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최근에는 국가별 성장 지수가 아니라 행복 지수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나라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인 의식이 성장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자로 잘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같이 따져보는 그런 세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란 게 상대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누구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좀 더 행복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직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포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직업 인포그래픽 디자이너의 세계를 얘기해 주실 김요영 선생님 나오셨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옆에는 전문가님 자리에는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민세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2010년에 한국 최초의 인포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인 다이스버사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했고요. 아주 어려운 그러나 있어 보이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일단 네. 그렇고 그다음 얘기를 좀 더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보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신다면은 어떻게 의뢰를 받아서 뭐 어떻게 일을 하신다. 그거까지만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프로젝트들을 전부 온라인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오히려 클라이언트 분들이 역으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 이제 연락을 주시면 미팅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셀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시죠. 이 아무래도 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때는 네. 또 그렇게 하셔야 될 테니까요. 네. 선생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인포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어이고요. 복잡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차트라던가 뭐 아이콘, 뭐 사진 등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통계나 문서 자료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래프, 도표, 뭐 아이콘, 기타 네. 등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도표도 이미 알고는 있고 네. 그래프도 알고는 있고 네. 그런데 왜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이라는 말을 왜 또 쓸까요? 뭔가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걸까요? 기존에 뭐 통계나 사진, 아이콘들을 개별적으로 쓰셨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핵심 메시지를 좀 빨리 전달할 그렇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포그래픽이라는 단어가 새로 생겨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가량의 정보를 저희가 접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예전에는 모니터나 신문으로 봤던 정보들을 모바일로 통해서 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게 합쳐져서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포그래픽이 그게 좀 필요하고. 네, 필요해지면서 이 말이 되게 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것 네네. 같습니다. 아마 인서트 화면도 이제 곧 보실 거고 뭐 이렇게 느낌이 오시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카드 뉴스 말씀하시나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맨 처음에 알려진 거는 웹에서 많이 보시는 원페이지 형식으로 길게 떨어지는 걸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웹에서 모바일로 그 정보를 소비하는 매체가 바뀌게 되면서 좀 적합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포그래픽에서 파생된 하나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은 들으시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오셨던 그런 포트폴리오나 자료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때로는 이렇게 웹의 형태로 네. 때로는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모바일용으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을 한눈에 시각화가 네. 좀 쉽게 그리고 명료하게 보실 수 있는 작업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라서요. 이 밑에 나오는 말들은 좀 어렵기는 한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신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보는 순간 아하 하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한눈에 그렇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때 것이 인포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필름은 선생님 그 회사 홍보 자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홍보도 해드립니다. 네. 뒷부분은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회사 선생님, 직함이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라고 알려주셨다면서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랬네요. 차이가 제가. 뭐가 있나요? 이 시청자들 보시기에. 일단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이 데이터 시각화가 도대체 뭐니, 인포그래픽스가 뭐니 되게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근데 네. 이게 정보를 시각화를 한다, 정보를 뭔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에서는 인포그래픽스나 데이터 시각화나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게는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인포그래픽스는 일단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주체가 정보화를 시켜서 그 정보화된 내용을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어 주는 게 그렇죠. 이제 인포그래픽스고요. 네.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가 되기 이전에 자료 형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데이터 시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라고 무슨 뭐 어디 이렇게 적혀져 있거나 노동부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건 아니나 선생님 요즘 하시는 작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아티스트 작업으로서는 나는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낫기도 하시고. 예, 왜냐하면은 인포그래픽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커요. 그렇죠. 대신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급자의 역할에 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아무래도요. 없거든요. 예. 근데 대신 데이터 시각화라는 작업을 보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정보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접근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위치가 약간 다른 거는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아티스트 입장이시고요. 예, 네. 아티스트 입장이시고 아주 깔끔한 디자인으로 네. 이제 고객의 만족을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제 회사 대표님 입장이시고요. 네. 근데 사실 두 분이 공부는 처음에는 아마 같은 걸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비슷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그런 네, 두 분이 그럼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민선 선생님하고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라는 말도 나왔고, 야, 데이터 시각이고 뭐고 일단 저분이 어떤 걸 얘기하시기에 무슨 정보가 데이터가 뭐 얼로 넘어가기 전 뭐 이런 얘기는 약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선생님 작품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저래서 저는 차이를 말씀하셨겠구나라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자료 좀 보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근데 정부 3.0 뭐 이런 예, 거죠.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데 정말 공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은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에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형태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네.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접근하기 쉽게 데이터를 저렇게 시각화한 작업인데 네. 보시다시피 서울시가 하루에 매일매일 그 프로젝트를 사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나 쓰여졌는가를 정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줘서 네. 사람들이 좀 서울시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네. 저도 이거 전에 이제 현장 가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정보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지만 사실 이게 아티스틱한 작품이라 그쵸. 오히려 이렇게 많은 돈이 하루에도 예. 쏟아져 나가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예. 좀 보여주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막 폰트도 굵고 크게, 예. 그다음에 글자도 이렇게 가로가 안 막혀도 이쪽으로 그냥 다시 오고 네. 뭐 이런 것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예. 아마 그런 의미지 않았나 싶고, 아이고 맞아요,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뭐 최근 100일 동안에 서울시가 사용한 액수를 가지고 네. 만약에 지형도를 만들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를 시각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스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저 그렇죠. 데이터를 접근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느낄 거냐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이고 혹은 추상적인 어떤 이런 사실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게 하루에 나가는 돈이 돈이고 이렇게 많구나. 그렇죠. 이게 그리고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를 관객이 느낄 때는 확실히 미디어 아트적인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분이 얘기하시는 데이터 시각화 디자인 혹은 데이터 시각화 작품입니다. 예, 유명하신 분입니다, 사실은. 네.
저희 작업을 알겠습니다. 할 때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게 네. 그 일자별로 나가는 사업을 저희가 다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귀신같이 자기한테 관련되어 있는 정보만 싹싹싹 뽑아서 읽더라고요. 되게 시가 좀 예. 다른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미술 쪽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얼마의 돈을 썼나 아니면 무슨 전시하는데 얼마의 국가가 돈을 썼나 네. 이런 정보들만 이렇게 탁탁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인포그래피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 요즘 많이 좀 네. 많아졌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에 2010년에 창업을 하고 인포그래픽을 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미팅을 가면 일단 인포그래픽이 뭔지 그렇죠. 한 2, 30분 정도 설명드리고 네. 예시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인포그래픽이 뭔지 아시고 효과에 대해서 아시고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4, 이렇게 5년 인식이 사이에, 바뀌었다고 네. 하면 굉장히 빠른 거고요. 네. 선생님,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인식 전환도 빠르고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갔다라고 네. 되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건 뭘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화 시대 정말 너무 클리셰 같은 얘기지만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얻게 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많아요. 근데 네. 그 정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지금 접하는 정보가 눈에 보기 쉽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시각적인 형태로 도움을 준다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빨리 감정적으로 그렇죠. 이제 엔게이지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인포그래픽스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무슨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을 네. 이제 어디 가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해요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옛날 같으면 옛날도 뭐 그래프는 있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프 보시죠 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 자체도 약간 스토리텔링도 들어가는 네. 차원도 네. 있을 거고 어떻게 하면 칼라 문제도 있고 네. 뭐 기타 등등 저희가 얘기하는 디자인적인 어떤 전문적인 네. 그런 말로 표현을 했을 때 그래라고 조금 더 네. 흡입력 있게 빨려 들어가고 네. 그래 저렇더라면 그래 내가 한번 돈을 좀 내도 되겠어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차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저 같아도 수요가 생길 필요가 네. 있다. 그렇게 네.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좀 이거에 대해서 네. 관심을 많이 가질까 이런 상상이 좀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네. 그런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포메이션이란 네. 말이 네. 포메이션이고 해가지고 네. 인포메이션이니까 네. 머릿속에다 그 형태를 만들어준다는 그 그쵸. 네.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숫자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그냥 흐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네. 이렇게 머릿속에 우리 인식 속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화를 시켜줄 수 있다면 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아마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인포그래픽의 장점이기도 할 텐데요.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도 끌게 되고요. 그렇죠. 또 흥미만 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습득 시간도 줄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물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저희 뇌 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 지속 시간을 연장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만 봐도 계속 수요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인포그래픽 요 디자인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쓰고 있는 어떤 이런 사용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인포그래픽 하면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많이 들어간 그렇죠. 결과물들을 양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 측면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좀 반영된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조금 더 아까 민세 대표님이 하시는 것 같은 데이터 시각화에 네. 좀 초점이 맞춰진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데이터를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네.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시각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조금 단적인 어떤 결과라던가 내지는 스토리텔링이 많이 가미된 그렇죠. 결과물들을 훨씬 더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요구가 그럴 수 있다 있죠. 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씩 이제 가다 보면 네. 좀 이런 장르로 좀 많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나중에 사업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이미 하고 계시는데. 뭐 지금이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세희 대표님이 뭐 네.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던가요? 아,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그건 좀 이따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저희가 좀 넘어가서요. 네. 인포그래픽이 그러니까 인포그래픽 뭐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듣고 공부하시진 않으셨을 네, 거예요. 인포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신 계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학교 때 전공이 인터랙션 디자인이었는데요. 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인터랙션 디자인의 많은 분야 중에서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가져다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좀 제시해주는 컨셉츄얼한 디자인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랑 책상이랑 지금 두 가지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제 하나의 뭔가 이렇게 오브젝트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사람들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마우스가 필요 없고 손가락으로 사용을 할 거라 쉐입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네. 안에서 UI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네. 같은 경우를 계속 저희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남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다량의 통계 자료, 리서치 네.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엑셀 형태라던가 아니면 지금 그냥 표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 이제 공감을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PT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저도 막 그런 거 보면 야 치워 막 그렇게 야 가. 선생님들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빨리빨리 안 하니 막 이러시니까 예, 예. 그런 거를 좀 살펴보고자 네. 검색을 하다가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는 네.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발표를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성향에 딱 맞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 길인가? 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시군요. 고민이 흔들린 적은 없으세요?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여기서 연장돼서요. 그냥 특별히 이 길이 내 길이구나 하고 이제 네. 뭔가 그런 동기부여 내지는 네. 그런 걸 얻으셨다면 그런 특별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강의 같은 게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는 인포그래픽을 관련된 강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테드라던가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이미 이제 그 전에 인포그래픽들을 많이 보면서 많이 모아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매일 이걸 이제 좀 진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리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모아놓은 자료가 몇천 장이 되니까 네. 제가 원하는 걸 찾기도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페이스북이 막 그런 것도 아니었을 제가 텐데. 오픈했을 때만 해도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를 훨씬 많이 쓰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 트위터에서 맨 처음 제가 인포그래픽이라는 걸 접하게 되기도 했었고요. 네. 단어 자체는. 네. 이제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나름 분석하다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책 같은 거를 보면서 만들어 보고 만들어서 이제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싶은데 네. 학교에서 작업을 했던 것처럼 평가를 받을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SNS에 올려봤어요. 영어로도 만들어서 올려보고 왜냐면 외국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네. 우리나라 말로도 만들어서 올려봤더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공유를 너무 많이 해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먹히는구나. 네, 네, 이게 좀 네. 반응이 있구나를 깨달아서 직접 이렇게 일로 해봐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일단은 너무 좋았으니까 하겠다라는 거였고 네, 몸으로 실천을 부딪히면서. 무조건 하신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 말로 진짜 뭐 맨땅에 헤딩 하신 네, 거고요. 네, 네. 선생님 그 정보를 네. 바라볼 때 그거를 남들과는 좀 달리 보는 시각이나 네. 어떤 성찰이 좀 중요는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정보를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인포그래픽스용 데이터 시각화든 간에 되게 객관적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일단은 중요해요. 객관적인 자세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나의 주관이 누군가한테는 어떤 선입견을 네, 만들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내가 만들고 있는 게 되게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자세고요. 예전에 이제 그 나치가 히틀러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케이스가 네. 있어요. 프로파간다를 한 케이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었구나. 아무래도 뭔가 윤리적인 태도라는 게 네. 확실히 좀 먼저 네.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티스틱한 성찰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이 또 쌓아 나가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티스틱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바로 객관적인 얘기가 네. 나오시길래 네. 아니 가장 주관적이고 네. 가장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일단 그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 시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더 중심을 두고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일을 이제 많이 하고 싶어하는 후배들,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혹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거 괜찮아서 나도 좀 해야겠다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예, 하세요라고 하실 때 이 부분만은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디자인보다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어떤 뭐 객관성 말씀해 주셨지만 있어야 되고, 제가 이 수치를 써서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표현 방법 하나로도 제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반 디자인보다는 점 하나를 찍든 선 하나를 긋든 확실하게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 밑엔 항상 뭐 객관적인 뭐 마인드라던가 네. 책임감이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작업하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 작업,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덕목이나 여러 가지 역량 말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 저건 참 멋진 일이야라고 네. 한다는 건 디자인 아티스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또 쌓으려면은 어떤 네. 좀 훈련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디자인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색감적인 게 있을 수 있을 것 공부를 같아요. 아무래도 네, 하려다 보면은. 음. 우선 첫 번째는 그 디자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장단점을 분석하고 직접 한번 그려보는 거. 네. 그 다음에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가 났을 땐 계속 메모하는 습관. 네.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때에도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손을 써서 그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툴을 쓰지 않더라도 계속 않더라도. 펜을 이두고 뭐든 네. 움직여라. 네, 그래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분석하면서 생각을 하고 손을 써서 그려보는 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감적인 것들은 특히 학생들이나 막 네. 입문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색깔도 평소에 수집을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열고 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킨 다음에 거기서 보여주는 색깔 팔레트를 보고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네. 뭐 색깔 요즘 트렌드는 뭔지 이런 거를 미리 공부해 보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인포그래픽에서 색깔을 쓸 때 다른 디자인과 가장 다른 점은 이미 이 주제나 그다음에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반 디자인은 그냥 예쁘고 보기 좋으면 되겠지만, 인포그래픽 디자인은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 선택을 하실 때에도 내가 좋으니까 예쁘니까가 아니라 이 주제에 걸맞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작업이다,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 작업이다 네. 그러면 붉은색과 노란색을 써야 되는 것처럼, 네. 예를 들어 유치원에 관계된 걸 만들겠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걸 만들겠다고 하면 연상되는 그 컬러를 네. 쓰시는 게 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훈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일 하시면서요, 네. 기억에 남는 사고? 그러니까 야 네. 이게 정말, 아니면 이건 정말 보람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만 저희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수치가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뭐 국기가 잘못 들어갔거나 했던 네. 경우들이 가장 이제 큰 사건일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경험이 많이 없을 때 네. 대한민국 디자이너들 이야기를 다룬 인포그래픽을 만들면서 나라별 디자이너 대출 규모를 디자인해서 네, 넣었어요. 근데 보면은 나라 이름이랑 빨리 나라를 인지하게 하려고 국기를 같이 넣었거든요. 근데 1등과 9등이 바뀐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이게 네. 디지털 퍼블리싱이 된 거니까 올리자마자 지인분이 연락을 주셔서 바로 바꿔서 이제 남들이 눌러서 보기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결과물인데 오타가 나서 저희가 만장에 스티커를 붙였던 적도 있긴 예. 합니다. 그럼 거기다 계속 붙이셨던 얘기죠? 네, 예, 그렇게 예. 딱 두 번 겪고 나니까 네. 이제 뭐 더블 체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매 단계 끝날 때마다 정보 확인을 하고요. 왜냐면 그게 거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디자인은 좀 잘못될 수 있어도 정보 절대 틀리면 안 돼서 굉장히 여러 번 확인을 하는 네.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시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생님이 뭐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직원이 몇 분 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6명입니다. 네, 그럼 6명 중에서 서로 크로스 네. 체킹을 어마어마하게 하시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못 본 거는 보고 계속 또 못 보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네. 예. 성격이 예. 좋아지시지는 않을 것 그러게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완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성격이 자꾸 안 좋아질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성격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겠네요. 힘든 점은 뭐가 있으세요? 뭐 힘들었던 적 같은 경우는 뭐 네. 일단은 생각보다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다루게 돼요. 네. 단위 같은 경우도 난생 처음 보는 단위 같은 경우들도 그러네요.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뭐 예. 과학기술, 뭐 신기술, 예. 뭐 제품, 그다음에 병원, 법 예. 이런 걸 다룰 네, 때도 네. 있는데 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호 쓰는 거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량의 정보를 보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가 몰린다 그러면 아침에는 병원 자료 보다가 네. 오후에는 금융권 자료 보고 그 다음에는 뭐 신기술 해서 화학 기호 같은 걸 보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예, 힘든 점이 있기는 한데 뭐 반면에 또 그게 좋아서 하는 거라서요. 공부는 많이 되시겠어요. 이거저거. 이 공부가. 분야 네. 저 분야. 네, 잡지식이 예. 많이 된다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공부가 합니다. 좋은데, 공부가 좋은데 일이 너무 몰리니까. 조금 지금 그게 힘들다. 아니에요, 지금. 공부가 몰리니까 좋은데. 공부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재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 내 분야가 아닌데도 같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객이 만족하는 PT를 드리거나 네. 그런 자료를 드려서 그쪽이 네. 만족하시면 그래서 더 뭐랄까 보람이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질문 주신 걸 답변을 못 드렸는데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저희끼리는 이 한 500장 되는 리포트를 보면서 한숨을 막 쉬다가 그렇죠. 저희끼리 딱 정리해 놨더니 아 이제 딱 한눈에 보인다 그러면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만족을 좀 하게 네, 되고요. 네. 이제 그거를 클라이언트 분들이 똑같이 공감해 주시면 정말 큰 보람을 예.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만들었던 사례 중에 뭐 갖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조금 보죠, 선생님. 예. 예, 네. 저도 한 장 주시고, 저도 한장 선생님도 한 장 주세요. 같이 보시면서 언어가 좀 예. 다르지만 카메라로도 좀 보여드려서요.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보고, 네. 아이고, 예. 한국관광공사랑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뭐 응급 상황에 이제 그 해외에서 응급 상황을 닥쳤을 때 저희가 이제 대처를 하려면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네. 되는데 그렇죠. 요즘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면서 언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뭐 이렇게 사람 네. 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픈데 막 일일이 설명하거나 문지표를 작성하기 힘드니까 문지표에 있는 걸 시각화를 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마가 뒷장을 보시면 그러네요. 뭐 아주 많이 뭐 최악의 통증이다, 꾹꾹 찌르는 것처럼 뭐 아프다, 현기증도 네.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포인팅만 하면 의사소통을 될 수 있게. 그러니까요. 되게끔 만들었던 결과물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항에 놓고 이제 무료 배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일면식도 없는 SNS 친구분들이 이걸 저희가 작업했다는 걸 과정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니까 실제로 이거 보고 너무 반가웠다면서 네, 사진 네, 찍어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일단은 사용자분들이 만족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만족스럽고 클라이언트 분들대로 되게 만족스러워 해주셔서 좋았었고 또 네. 저희가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전문가 분들한테 인정받은 것 같고 그것도. 하다 예. 보니까 이제 가장 그럴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공감해 주시고 인정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커먼 센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만드는 게 되게 네.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정말 저희가 창의적으로 만들고 예. 싶다고 아이콘을 남들이 못 알아보게 그리면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창의적인 상황이면서도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나 어떤 예. 그런 해석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창의적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는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을 뽑아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에 도전 의식이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일을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네. 같고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점점 수요가 는다고 네. 하셨는데요. 직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직종 쪽에서 많이 선생님들과 이렇게 협업을 좀 요청하나요?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야가 그래요? 뭐 금융이라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병원이랑 이런 경우 아무래도 숫자 민감한, 네, 예. 그다음에 뭐 연구소, 그다음 일반 대기업
뭐 신제품이 나오셨을 때라던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실 때라던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내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위주도 맞습니다. 있으세요. 저도 뭐 한 네. 과장 정도 되면 저도 막 그런 거 같이 공유하고 싶어질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한 팀이 사는 일을 전사가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드는 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정말 상상하시는 것도 훨씬 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쪽도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나요? 저희 쪽은 아무래도 IT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네네. 없으세요. 왜냐하면 네.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네.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나온 얘기지만은 그 인공지능 때문에 기계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시스템을 네. 만드는가에 대해서 시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구글이라던가 이런 빅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선생님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려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짚어줌이랄까? 어떤 네. 감각 같은 게 네.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도출해낼 때 저희가 아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로서 네. 작품 보시고 나서 이제 피드백도 좀 오실 거고 그렇잖아요. 네. 어떨 때 보람이 있으세요? 보람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 현상을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데이터를 보고 나니까는 또 다른 면이 보이네.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네 할 때가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울시 작업 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의외로 생각보다 서울시가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할 때 많은 클라이언트가 되게 두려워하세요. 아, 내가 보여주기 싫은 것까지 사람들이 알면 그렇죠. 어떡하지?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은 막상 보고 났을 때 사람들의 피드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네. 읽어주실 때 되게 보람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저희가 예술이나 문학 쪽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게 내 손 떠나간 이후엔 네. 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태도가 참 중요한데 맞아요. 안 되니까. 근데 아니죠. 이쪽에서도 그런 네. 태도 갖는 게 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적성에 딱 맞으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아주 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 들어가는 매핑 작업인데요. 이제 업체에서 주신 이제 주소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구글에 검색해서 찍어보고 이제 그거를 일러스트로 가지고 가서 그 정확한 위치를 이제 저희가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일반 지도 같은 경우는 시도단이 모두 표기되어 있고 이제 길도 표기되고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한 반면에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면 저희가 필요한 정보만 얹혀서 시도 같은 큰 단위 행정 단위만 써주고 그리고 이제 문학관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되면서 찾아가기 쉽게 알려주는 방법이죠. 네네. 어쨌든 이거는 같이 여기 데이터는 확인되셨어요? 대수 데이터는 써봤고 그분이 아마 다들 이거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가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이런 네네네. 얘는 X축, Y축이 있어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5년 대한민국 강물 자원 지도 리프트를 가져다가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원페이지 인포그래픽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한 세 번째쯤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섹션을 크게 수입, 생산, 수출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꼭 넣어야 될 정보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다 들어갈까를 볼 수 있게 1차적으로 시각화해 본 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정도 단계쯤 되면 클라이언트를 찾아뵙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렇게 5개를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다. 적어도 한두 가지를 빼야 저희가 좀 더 시각화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정보가 5개에서 4가지 섹션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는 수치만 보기 위해서 그냥 막대 그래프로 그려놨던 거를 여기가 이제 수급에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배로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담아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지도 부분 같은 경우도 각 국가별 수입 현황이랑 수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버블 차트 형태로 맵에다가 표현을 했었는데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지도를 너무 많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처럼 그린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국기 그림을 그리고 옆에 글자를 쓰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기획안 자체에서는 강종별 생산 광산수를 그냥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일단 항목이 많다 보니 몇 가지가 되는지 총합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총합을 가장 크게 써주고 그 강종별 생산 광산수이니까 광산으로 들어가는 그 레일이랑 그다음에 광산 보여지는 그런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았습니다. 사실 인포그래픽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가장 다른 점은 우선 점 하나를 뜯든 아니면 선 하나를 긋든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심미적인 이유만으로 뭔가 그래픽을 과도하게 그리는 거는 사실 정보를 전달받는 데도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였죠? 위치가 오프라인 지금 여기 사진 찍어 온 것 중에 몇 번일까요? 1번. 1번이요? 1번이면 여기? 오프라인은 네. 지금 아마 1번이 여기고 네. 이렇게 기준으로 2번, 3번, 3번 아니면 1번, 2번, 3번 저희 뭐 또 수정할 거 없을까요? 뭐 이런 한글이랑 좀 모양이랑 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순서대로 빼게 되는데 사실 물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빼는 그런 불상사는 범하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단위라던가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단위라던가 수치는 반드시 써줘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그 복잡한 그래픽 속에서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일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럼 또 다음에 또 꼭지로 좀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라는 게 일단은 많이 인식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시거나 네. 뭐 소개를 하시거나 하실 때는 아직은 그래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힘드신 부분이 네. 있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잠깐 봤을 때도 이런 거 보시는 분이 야 이거 UI 뭐 요쪽 아니니 뭐 네.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지금 저희가 이걸 나눈 얘기는 네, 네, 아닌데요. 네, 네. 조금 다르니까 네. 좀 계속 또 물어보기도 네. 하고 모른다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드신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뭐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가 없는데 인포그래픽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네, 상태에서 만약 디자이너니까 해주세요라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네, 그럼, 예. 그럼 저희가 있는 데이터를 약간 더 사람들이 보기 좋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 없는 데이터에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덕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힘이 들고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과물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결과물도 뭐 이렇게 보면 겨우 이 템플릿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드는데 3개월씩 걸리고 그렇죠. 비용이 그렇게 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예. 왜냐면 인포그래픽은 많이 봤지만 워낙 심플한 결과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는 진짜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것만 해도 아이콘이 한 375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이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 일주일 만에 되죠? 내지는
네, 뭐 이거 얼마면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디자인 네. 자체에 대한 인식도 네, 모자라고. 이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해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저희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라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어떨 때 좀 어려우세요? 저는 어려울 때가 클라이언트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데이터를 통해서 자꾸 남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죠.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보기 싫은 것도 있고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겠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론을 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든 네,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까 하셨던 그런 직업 윤리하고도 또 연결되는 네, 부분이 있네요. 예, 확실히. 네.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하고요. 그러니까 한 4, 5년 되셨는데 지금 네. 많이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수요 자체가 일단 많아졌죠. 일단 많아졌죠. 예전에는 주로 인포그래픽 하면 한정으로 되어 있는 그래픽, 뭐 포스터 형태라던가 웹의 계좌는 이미지 하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선이나 총선 때 쓰여지는 인터랙티브한 뭐 인포그래픽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의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패키지, 심지어 이력서도 요즘 인포그래픽 이력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학생이 무슨 걸 발표를 할 때 자기 뭐 20살밖에 안 되는 그 이력이잖아요. 자기 네. 살았던 얘기인데 그거를 인포그래픽적으로 이렇게 되게 해왔어요. 보기 쉽게 예. 스토리텔링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네. 너의 인생을 그렇게 뭐 그렇게 하고 싶을까 뭐 이런데도 사실 별거 아니죠. 유치원 언제 가서 태권도 처음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네. 나름대로 천조적인 방식대로 네.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효과는 있고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도 기억에 확 남으셨죠. 그렇게. 아, 아무래도요. 예. 그래, 네가 7살 때 그걸 했구나. 그래, 노력이 16살 때 강하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 뭐 참 20살짜리 인생에도 이게 많았구나. 그래 보다 뭐 많나 이제 있네, 그래프가. 그렇고 뭐 3기로 나눠오던데요. 자기의 뭐 인생의 수렁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나눠오던데 아마 그 네. 부분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도 네. 봤어서 아마 네. 그런 부분이 같이 연동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마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뭐 정확히는 안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수입 매출 같은 거는 어떻게 자랑하실 만하시죠? 제일 궁금하네요. 다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네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창업을 한 목적 자체가 일을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는 아니었어요. 네네. 재미있는 일을 즐겁게 해야지 했던 네. 거기 때문에 뭐 매출 자체 규모가 엄청 큰 회사는 아니고요. 네. 다만 창업해서 지금까지 매해 20,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는 네. 합니다. 매출 네. 규모 자체가 작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쁜 지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6분 정도 되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같이 다 디자이너시고 지금 근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분들이? 제일 오래된 분이 4년 차. 또 같이 가시는 거고? 네, 예. 3년 차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결혼하면서 퇴직한 친구들이 네. 있기는 한데, 그다음에 이제 1년 차 친구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적어도 네. 쉽게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네. 어려움 같이 해오고 네. 계시다는 얘기는 네, 네. 그분들도 지금 좋아서 하시는 거고 네. 그 이게 돈이라기보다는 내 성취감 그리고 뭐 네. 뭔가 하고 있다 이거에서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기는 본인들이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는 걸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입사를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수에 너무 약하다거나 그다음에 수를 다루고 이렇게 시각하는 거에 불편함을 좀 느낀다거나 스토리텔링이랑 예쁜 결과물만 보고 왔다가 네. 오히려 인포그래픽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브랜딩이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방향이 맞다 생각해서 퇴직을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러게요. 지적 네. 포인트인 것 네, 네. 같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보기 쉽게 네.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토리텔링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네. 나 저거 좋아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기본은 정보, 네. 숫자, 기타 등등에 네.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한데 네, 요 부분이 잠깐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이게 좋아서 오실 수도 있는데 네, 결과물만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확실히 좀 다르다. 네, 확실히 예. 다르죠. 예, 숫자에 대한 감이 없으면 사실상 작업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좀 네, 이렇게 짚어주시면.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그래픽 디자이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가졌으면 어떤 재능이나 적성 같은 거 이런 거 네. 있다면 일단 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보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시각화하는 능력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들이 필요하실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데이터 네. 지금 하시는 일 혹은 또 네. 이제 계속 확장돼 가는 일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아티스트적인 일이라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좀 후배로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되게 그러니까 사회나 자기가 사는 인생에 대한 모토가 좀 윤리적으로 모랄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티스트 같은 친구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네. 것 같아요. 예,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같은 작업도 뭐 아마 김명훈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에 약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수나 수학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들이라서 네. 아무래도 결과물만 보고서는 너무 멋져, 나 저런 거 해보고 싶어 왔다가 아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이게 아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네. 직업이고 뭐 할 수 네. 있는 작업이지만 이걸 수단으로 쓰게 된다면 생각보다 좀 저희가 예. 아이고 위험해질 요거, 수 예, 있는 굉장히 거죠. 좀 중요한 부분 그래서 말씀하셨네요. 실제로 해외에 있는 유명한 데이터 시각화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 그러니까- 어떤 괴리감을 자기가 극복을 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티스트 아니라 어떤 느낌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겠다 좀 오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선생님. 네. 이 직업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일단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연구자료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 2, 3년 동안 만들어진 정보의 양이 지난 30만 그렇죠. 년 동안 네. 만들어진 정보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그 연구 자료를 본 것만 해도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또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나오고 있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점점 바빠질 테고 네. 다량의 정보를 압축해서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인포그래픽 같은 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저희 회사에서는 출력물, 뭐 원페이지, 네. 그다음 웹, 앱, 그다음에 영상 이런 포맷으로 나누고 있는데 좀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VR, 그다음에 AR 쓰는 그렇겠네요. 활용된 네. 쓰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지금은 그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정보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대한 연구도 다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거를 계속 배워 나간다면 인포그래픽에 대한 뭐 전망은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디자인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크고요. 왜냐하면 네. 뭐 창업, 스타트업 네, 지금 얘기가 맞습니다. 같이 많아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수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이렇게 그거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이 인포그래픽 디자인 그 자체는 독립적인 영역이라서 네. 아마 이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선생님 쪽 아니더라도 지금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포를 얘기하는 그런 예.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명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많은 정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그러니까요. 의심은 다 누가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AI가 우리 사회에 정말 가깝게 왔기 때문에 네. 기계가 내리는 판단이 과연 왜 쟤는 저렇게 나한테 이거를 제안을 하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디자인적인 시스템에서 좀 제대로 된 답 아니면 제대로 된 결과에서 왜 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는 네.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렇죠. 될 거다. 그리고 네. 선생님 쪽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네. 보신다.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이 저희들한테 많이 얼마나 많은 판단도 해주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주겠어요, 사실.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는 너는 왜 이러니라고 예. 계속 얘기할 수도 맞아요. 없고 예,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맞습니다. 판단해야 할 부분들은 네.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런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원에서 계속 접근해야 설명을 좀 더 되고 많이 해줘야 되기 예,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또 선생님 하시는 일이 정말 좀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실 네. 때 뭐 지금이야 이제 일해 주시고 이제 네. 프로젝트 끝나면 네, 뭐 네, 예, 네.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지시겠지만 이제 점점 이것들이 좀 이제 세분화되거나 이제 네. 전문화되고 또 확산이 되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도 같이 갈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 이런 사람하고도 같이 네. 협업이 될 것 실제로 같고. 지금도 그래지고 네. 있고요. 저희가 이름만 받아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새로 만드실 때부터 같이 컨설팅을 그렇죠. 하면서 시각화 작업물까지 이제 드리는 걸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훨씬 많은데 다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지 실제로는 보여지신 이런 간단한 결과물보다는 말씀하셨던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게 더 각광도 받을 것 네. 같고요. 예. 선생님 그러면 인포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등등과 좀 비슷하게 그리고 이쪽으로 좀 더 확장되고 혹은 이렇게 교차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저런 거 관심 가져지게 될 것 같다라는 직업은 어떤 게 좀 보이십니까? 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평면적인 형태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3D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홀로그램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같이 접목돼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자꾸 이렇게 보시면서 더 아,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포그래픽 디자인에 대해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미영 대표님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민석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명훈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메모하시고 이런 작은 습관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인포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세희 선생님도 아마 분명히 다른 어떤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습관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뭐 내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내 적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는 이런 걸 좀 발견했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통찰이 좀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한번 뭐 재밌는 습관 길러보시거나 혹은 재밌는 습관 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